지능형 하드웨어 플랫폼.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로 하게 됐는데, 저번 시간에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분류하는 걸 수업 시간에 설명은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렌지 3를 가지고 실제로 실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됐고,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의미에서 그때 했던 걸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실습은 다음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 이야기했지만,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그것을 각 재활용품, 뭐 캔이면 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뭐 비닐백이면 비닐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이제 분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죠. 케글에 있는 리사이커블 머티리얼스 해가지고 이건 다운받아서 저희들이 다운받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오늘 이제 다운받아서 파일을 풀면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가 구성될 거고, 이렇게 리사이클러블 머티리얼스에서 이렇게 캔, 글래스, 페이퍼, 플라스틱백, 스티로폼에서 이렇게 총 6가지 이제 종류의 디렉토리 하부 구조를 가지고 각각의 그 폴더 밑에는 이렇게 그림이 이제 들어있죠. 아마 이건 캔 같은데, 캔 폴더 밑에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그게 얼마만큼 범용적으로 일반화해서 분류를 잘 할지 그걸 검증을 해야 되니까, 검증용으로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도 요거하고 동일하게 디렉토리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각 그 폴더에서 2개씩 그림만 빼다가 테스트 데이터적으로 옮겨 놓은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주어진 학습 데이터로부터 똑같은 구조로 테스트 디렉토리를 만들고, 6개 디렉토리가 안에 있어야 되겠죠. 하부 디렉토리가. 거기에는 학습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2개씩을 빼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잘라내가지고 테스트 데이터.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반드시 이렇게 분류가 명확해야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애들을 학습 데이터에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일반화라고 할 수가 없어. 실제로는 학습되지 않았던 것들을 얼마큼 잘 맞추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번 시간에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미지 애널리틱스 부분을 애드온에서 추가해가지고 인스톨하고, 저게 이제 임포트 이미지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그 디렉토리를, 제일 상위 디렉토리 6개 폴더가 들어있는 상위 디렉토리를 지정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 폴더명을 라벨링을 합니다. 그림의 소속이 어딘지 라벨링이 자동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총 6개의 카테고리고, 그게 총 이미지 수는 255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뷰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255개의 이미지를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개수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보면 밑에가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라벨이 붙어 있죠. 이 라벨이 붙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니까 이게 슈퍼바이즈드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고, 이 플라스틱도 기타 카테고리 6개를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미지 임포트된 이미지로부터 그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그림이 아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건지 한번 봐보자 그랬는데, 여기 그냥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다 놓으면은 여기는 다 이제 실제 피처가 아니고 파일의 크기랄지 뭐 디렉토리 이미지 이름 뭐 이런 게 가로 세로 몇 픽셀 대 몇 픽셀 이런 것만 써져 있어서 실제 이런 것들은 그 그림을 대표하는 피처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지 임베딩이라고 하는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미지 임베딩에서 이 그림 데이터들로부터 그 그림을 대표할 수 있는 피처를 추출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책에서는 뭐 이미지 임베딩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임베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셉션 버전 3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이게 사실 딥러닝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 자체로 그냥 해버리면 엄청나게 잘 맞추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걸 모델링 해가지고 학습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학습되어 있는 인셉션 버전 3 요걸 가지고 이제 특징 추출용으로 임베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면은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학습되어 있는 인셉션 버전 3는 원래 그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10개 데이터셋으로 되어 있는 그 이미지 학습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로 학습을 미리 시켜 놓은 거예요. 물론 여기는 지금 우리 그림하고는 상관없는 그림들이지만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상관없는 그림들이라 하더라도 그 학습되어 있는 얘가 쓸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전혀 이제 우리 그림하고는 뭐 상관없잖아요. 여기 뭐 플라스틱도 없고 그런데 되게 근데 이제 이러한 종류의 그림을 가지고 학습시켜 놓은 요 모델 자체를 가지고도 다른 그림을 이렇게 분류하는데 학습의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실험들에서 밝혀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됐던 얘를 임베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아까 우리 6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각각 개별적인 그림들을 하나 집어넣으면 여기 보이죠? 풀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24개인데 실제 우리 것에는 보니까 요거 2배인 2048 피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 모델보다 더 크게 이제 여기 마지막 레이어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2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하나를 넣으면은 2048개의 특징을 1100타를 1100타인데 2048차원의 이든이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벡터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그래서 그거 임베딩 한 다음에 임베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255개의 그림이 다 개별적인 그림들이 각각 2048개의 피처를 가진 걸로 이제 대치가 되는 거지. 그림 하나 넣으면 2048개의 피처를 가진 벡터로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있죠. 첫 번째 샘플 캔 그림인데 그 그림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기 뒤에가 이제 쭉 2048개 피처가 있죠.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넘버 0부터 N1, N0, N1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놈이 특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특징으로 사람의 키, 나이 이런 것처럼 분류하려고는 대상이 되는 객체의 특징으로 요게 사용된다라고. 이미지는 좀 독특하죠. 그래서 그림을 넣으면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거죠. 그놈을 가지고 여기 0.3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숫자가 이제 그림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놈을 대상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모델은 저번에 우리가 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놈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로지스틱 회귀라고 번역이 되지만 회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몇 개나 맞히는가. 그래 봤더니 AUC, CA 이게 이제 에큐리시죠. 클래시피케이션 에큐리시 그래가지고 91.4% 정도를 맞히네요. 나머지 프리시전이니 리콜이니 이런 거 저번 수업 시간에 다 했었는데 그곳에 조합 평균 F1 값, 에어리어 언더 커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CA 정도만 보면 AQC 정도만 보면 그래서 91% 100장 내면은 91장을 맞추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컴퓨터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보면은 캔은 총 22개 샘플인데 대각선에 있는 건 맞힌 거예요. 캔을 캔이라고 한 거죠. 캔을 캔이라고 한 거고 이게 액츄얼이니까 이쪽은 실제 값이고 이건 이제 그 모델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캔을 캔이라고 맞춘 게 16개다. 총 22개에서. 근데 이제 나머지 그러면 몇 개입니까? 6개는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캔을 종이 페이퍼라고 한 게 하나, 오블 잘못 분류한 거죠. 플라스틱이라고 한 게 5개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글래스에서 보면은 글래스는 총 54개 그림인데 약간 차이가 있죠. 플라스틱이 가장 많고 보니까 예. 캔이 가장 그림이 적은데 어쨌든 뭐 이제 글래스의 경우는 54개 그림 중에서 52개를 맞춘 거죠. 2개 틀렸는데 그걸 다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좀 많이 하죠. 그냥 플라스틱이 아무래도 그림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이 과대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좀 그쪽으로 그림이 비슷하다 그러면 플라스틱이라고 해버리는 경향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총 255개의 데이터들을 분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이미지 뷰어를 매트릭스 컴퓨터 매트릭스에다 붙여가지고 어떤 게 틀렸는지 여기 붙여놓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요 캔인데 이놈을 지금 종이라고 잘 오분류 했다는 거죠. 요 그림을 그렇게 확인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방금은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준 다음에 그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맞췄는가 이제 본 거였는데 실제는 이제 학습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한번 본 거고 실제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임포트 이미지를 한번 다시 해서 이번에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테스트 데이터요 그 폴더를 상위 폴더를 해 놓으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6개의 폴더에 있는 이미지들이 테스트용 데이터로 사용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베딩은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인셉션 버전 3 그걸 인베딩하고 그래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형태의 피처가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봐보고 뭐 필요는 없어도 되긴 하겠지만 하고 이제 아까 학습된 모델에다가 그걸 인풋으로 주고 이제 프리딕션 해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딕션을 한번 보면은 샘플이 총 지금 12개, 6개의 폴더에 2개씩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총 12개이고 보면 캔, 글래스, 플라스틱 뭐 플라스틱 이것은 뭐지? 요건 페이퍼, 플라스틱 백, 스티로폼인데 사실 12개를 다 맞힌 거잖아요. 그래서 액큐레이션 100%야. 1.0이 100%인 거죠. 12개를 다 맞췄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예측한 거고 캔, 글래스, 페이퍼 이렇게 식으로 여기 아마 이제 실제 카테고리 그 라벨인 거죠. 캔 그림이다. 이렇게 2개씩 해서 어쨌든 이게 다 맞췄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측 결과를 가지고 특정한 샘플을 클릭하면 그게 어떤 그림이었는지 그림까지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번 스트리도 충분히 이 정도로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저번 시간에 이제 예전에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한번만 살짝만 봅시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핵이라고 하는 명칭과 달리 이제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보고 해피냐 슬프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이제 선형 요 함수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까 피처가 2048개의 피처가 있다 했잖아요. 그림 하나를 집어넣으면 그 인셉션에다 집어넣으면은 2048차원의 벡터를 배열을 하나 넘겨준다 그랬는데 결국 이놈 각각이 x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끝에가 x의 2047이 되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어쨌든 선형이야. 다 요 1차원으로 있죠. 1차로 미지수가 변수가 2048개에 대해서 이 웨이트를 찾는 게 학습을 해서 웨이트를 이건 절편이고 바이어스라고도 하죠. 요걸 그래서 선형 함수를 요거 각각 2048개가 각각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값으로 그래가지고 Z값이 계산되겠죠.
고놈을 요 시그모이드 함수에 여기 마이너스 z에 들어가는 요놈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지우지? 바뀌어가지고 내가 헷갈리네. 어쨌든 뭐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요 최종적인 파이 시그모이드 함수 값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요 0부터 요 z 값이 말하자면 z 값이 0보다 작고 크냐에 따라서 요 시그모이드 함수 값이 0.5 이하가 나와서 0부터 0.5 사이로 나오고 이쪽보다 0보다 z 값이 여기 들어가는 요게 크면은 0부터 1 사이 0.5부터 1 사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클래스다. 강아지다 고양이다 그러면 조금 강아지, 조금 고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강아지면 이쪽으로 z 결과값이 이쪽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에 가깝게 되도록 0에 가깝게 최종 시그모이드 함수가 나오도록 웨이트가 되고 뭐 개다 그러면 개는 이쪽 1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어쨌든 그 결과가 고양이 그림에 대해서는 아까 플라스틱과 캔이다 그러면 이게 이쪽이 캔이고 이것이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캔 이미지에서 2048개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걔들은 요 z값이 마이너스 크게 나와야 되겠죠. 대신 플라스틱 그림에서 뽑아낸 2048개의 값들이 X에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된 결과의 z값들은 여기 플러스 여기 큰 값이 나오도록 요 W 값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습이다 그랬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니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찾아냅니다. 그때 쓰는 게 이제 뭐 로그로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과가 플라스틱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그게 플라스틱하고 가깝냐, 얼마나 잘 예측했느냐, 지금 이 z값하고 결과값 시그모이드 값이 그걸 이제 여기 있는 PI가 시그모이드 함수 값이에요. Y가 이제 실제 값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스팸 메일은 1값이 나오도록, 그래서 로그로서 0이 되도록, 정상 메일은 최종 결과값이 확률 0이 돼서, 결과값이 0이 돼서 로그로스가 0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W 값들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하는 알고리즘은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런 거 쓰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할 것도 없고 어쨌든 플라스틱은 시그모이드 함수값이 0이 나올 수 있도록 캔은 플라스틱은 1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 W1 값들을 조정해 준다. 조정해 줄 때 그 결과를 이걸로 이제 로그로스라고 하는 걸로 받아서 요 로스 값이 최소가 되도록 오차거든요. 오차. 예측의 오차. 실제 값과 현재 상태에서의 값을 계산하는 선형 모델이 예측하는 값하고의 오차를 계산해 가지고 오차가 줄어지는 방향으로 최소 0이 될 수 있도록 W 값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조금씩 변경해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클립 하나 끊고 다음 클립에선 실제로 오렌지 3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